일과 삶을 네.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 나가시는지가 저희가 저는 균형이라는 게 균형 한번 잡아서 들어보세요. 되게 이게 균형 있게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균형 있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정호열입니다. 와, 심플하시네요, 선생님. 네. 원래는 그냥 정호열입니다 이래도 더 멋있는데 너무 그래 보일까봐 정신과 의사 붙였어요. 저희가 오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진료 일을 하고 있고 유튜버로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강의를 원래 좀 진료만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강의가 이제 아예 없어졌다가 최근에 줌으로 좀 바뀌면서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뵙는데 저희한테 너무 익숙해서 저희끼리는 우열이 형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평소에 우열이 형한테 궁금했던 거 이 기회에 먼저 좀 여쭤보시죠, 하나씩. 다 좀 털어도 될까요? 뭐 질문은 마음이시고 답변도 제 마음. 아니, 근데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어쨌든 정신과 전문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크지만 그 이전에 유튜버라고도 소개를 하셨고 그 이외에도 오디오 클립도 하시고 네. 책도 그리고 또 방송도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셨잖아요. 이렇게 또 본업 외에 다른 활동들을 어떤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가 입학할 때부터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음악 치료를 하고 싶었어요. 음악 치료. 왜냐면 원래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음악 치료라는 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이제 현실을 알다 보니까 음악 치료가 정말 힘든 현실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포기하고. 하지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1대1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를 한 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그게 또 효율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고 저도 개인적인 성향이 무대에 올라가는 거 항상 좋아했고 음악하고 앞에서 뭐 장기자랑 이런 거 좋아했고 그렇군요.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TV에 방송 출연의 맛을 본 계기가 그 대학가요제, MBC 대학가요제 때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본선에서 동상을 탄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송이라는 게 이런 거고 비춰지고 말을 하고 그때는 뭐 정신과 의사로서가 전혀 아니지만 이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한마디 한 게 애들 다 알고 막 연락 막 오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로 또 정신없이 살다가 오디션 프로가 또 있었어요. MBC에서 닥고강이라고. 그때 오디션 봤는데 또 올라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뽕맛을 제대로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의 뽕맛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뽕이네요.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요. 뽕을 맞으셨었네요. 네. 그때 이제 주목이 또 정신과 의사라고 주목도 되고 그때 제가 만든 노래가 포장을 좀 하게 되잖아요, 방송은. 이런 의미로 노래를 만들었던 거를 조금 전달할 때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이렇게 부각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곡으로 컨셉처럼 이렇게 방송이 잘 돼서 제가 원하는 그런 음악 치료적인 느낌을 경험한 거예요. 방송이라는 뽕으로. 아니 근데 진짜 특별한 재능이시네요, 선생님. 재능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음악으로 겸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가다가 그걸 보고 이제 저한테 인터뷰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음악하는 정신과 의사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제가 방송 활동을 하게 된 시작이었어요.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음악은 이제 음악을 매체로 심리적인 부분들을 전달하는 걸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나는 뮤지션이 아니고 컨텐츠가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사람들도 저한테 그걸 원하고. 그래서 방송도 조금씩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또 강의도 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그 중간 매체는 없어졌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뭔가 사람들한테 1대1이 아닌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좀 쉽게 전달하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는 예능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유튜브가 전혀 예능스럽지가 않지만 저는 원래 재미를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때는 예능 같은 걸 많이 나갔는데 그때 방송의 또 한계를 알았죠. 방송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이런 좋은 이 시대적인 이 흐름에 맞게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싶어서 준비 열심히 해서 얘기를 해도 방송에서는 그냥 재밌는 부분만 딱 나오는 거죠. 다들 아시죠?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또 거기 안에 구조가 있다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방송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팟캐스트를 하셨지만 저는 네이버에서 오디오 클립도 하고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1시간 동안 이상으로 쭉 할 수 있는. 와, 역시 선생님의 인생은 또 어쩌다
이렇게 흘러 어쩌다 정신과 의사. 키워드 강조하지 말아주네요. 어쩌다 이렇게 흘러오셨군요. 내 질문이 뭐였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허경 선생님은 또 궁금하셨던 거 평소에 뭐 없으세요? 우리 저희 유튜브 각인가요? 이런 거 좋네요. 네. 자, 근데 네, 이거 인트로. 역시 폭발한 에너지가 여기서도 이렇게. 네. 저 이제 궁금한 게 그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정신과에서 정우열이라고 소개를 하셨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육아빠 육아빠. 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쪽으로 이제 정하고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시게 된 네, 계기가 네. 있으신지. 아, 네. 그게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보는 그게 완전히 이제 몸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되게 힘들지만 감정적으로 엄청난 게 경험되는 거가 있어서 네. 그 후로 지금까지 이제 일은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행사나 뭐 유치원 행사나 엄마들 단톡방이나 모임이나 이거를 다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와. 모임까지도. 지금은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네네. 지금은 조금 이제 아내 쪽으로 많이 밀어줬어요. 이제 유치원까지는 제가 다 했어요. 와, 이게 진짜 육아빠라는 그 이름이 네. 정말 아깝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때 육아빠라는 이름은 그때 2012년에 애 보면서 보통 엄마들이 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블로그를 좀 특이하니까 네. 확 늘더라고요. 구독자가. 그것도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뽕. 아니, 뽕의 연속이신데요, 진짜? 네. 육아조차도 뽕의 기회로. 블로그 뽕을 맛봤어요. 블로그를 사실 이웃수, 이웃을 모으기 쉽지가 않은데 몇 달 만에 거의 5,000명 이상 모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파워블로그 쪽으로 되고 또 네이버에서 뭐 연결되고 해서 이제 그렇게 뭐 책도 섭외가 엄청나게 네네, 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됐고 그 컨텐츠는 육아였죠. 그래서 육아빠라는 이름도 블로그 그냥 시작할 때 닉네임을 정해야 되는데 뭘로 하지? 그냥 육아빠로 그냥 딱 정했거든요. 그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육아하는 아빠 아니면은 빠, 야구빠, 수직빠 이런 빠. 그거를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육아빠 했는데 저만의 이름이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애 보는 아빠를 다 육아빠처럼 이제 많이 불리는데 상표권 등록하셨어요. 등록했죠. 우리가 걱정할 뿐이 아니야. 이미 다. 네, 선생님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저는 진짜로 놀랐던 게 그 선생님한테 다니시던 옛날에 다녔던 환자분이 한 분 저한테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 기록들을 모르니까 무슨 약 먹었는지 정도는 알아와라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선생님 병원에 가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진료 소견서를 적어서 보내주신 거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적혀있는 진료 소견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흔히들 뭐 다른 활동하는 의사들 생각하면은 진료 뭐 좀 대충 보고 이런 걸 생각 많이 하잖아요. 뇌부자들 활동을 하면서 남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걸 되게 싫어하면서도 막상 그쵸. 또 남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쵸. 그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던 거죠. 왜냐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잘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긴 머리로는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여력이 없다는 네, 핑계하에 굉장히 잘안 성의가 필요한 그러는데 일이죠. 잘했네요. 일찍부터 이렇게 씨앗을 뿌리시는 언젠가 싹이 나서. 아니 근데 저는 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지금 저희가 거의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저희 에너지에 대해서. 네, 선생님의 에너지에 대해서. 오현이 형은 그거 언제 다 해? 아, 이 선생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시기를 많은 에너지를 타고나셨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동기나 원동력 같은 게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희 아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황당해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에너지가 진짜 없는 사람이고요.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에너지가 보통 없죠. 에너지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 할 수가 없어요. 진료실에서 가만히 이제 내담자분 말씀을 듣고 이러는 거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근질근질하고 서전해야죠. 액티브하게 네, 뭔가를. 액티브하게 해야죠. 네네. 그 다음에 저도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고,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잡다하게 해선 것 같아요. 잡다하게 건드린다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일에 뎁스가 되게 깊다는 느낌이 실버 있는데. 유튜버 되시고 맞아. 일단 에너지 없는 건 맞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저도 이제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육아빠 활동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 멘트가 뭐냐면은 뭐 엄마분들한테는 엄마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드려요. 그게 저희 인생의 어떤 모토이자 정신과에서 하면서 항상 깨닫는 부분인데 이게 저한테도 항상 적용이 돼요. 저에 대한 기대치를 어떻게 보면 조절을 하는 거죠. 뭐 아까 그 김정 선생님이 뭐 일과 삶을 네. 어떻게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 나가시는지가 네네 중요해요. 그것도 뭐 궁금하다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저는 균형이라는 게 균형 한번 잡아서 들어보세요. 되게 이게 균형 있게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균형 있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만약에 일이고 이게 뭐 가정이고 그러면은 이 균형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뭐 여기에 더 치우칠 거냐 여기에 더 치우칠 거냐 항상 조절하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베이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베이스를 항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는 결국 난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하는 게 좋냐. 저는 좋고 싫고를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난 이거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따져서 저는 거절 엄청 잘해요. 좀 제중심이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기적인 거라고 좀 착각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뭐 해달라 해도 내가 이거를 지금 해서 좋냐 또는 조금 싫어도 나중에 더 좋기 위해서 조금 싫어도 할 수 있냐 이걸 항상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일을 할 때도 적용이 되고 애들 볼 때도 적용이 돼요. 애들도 이제 육아빠 활동하면서 힘든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애들 보는 게 아니라 물론 힘든 거 당연히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게 재밌냐 하고 싶냐를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저도 재밌는 거를 항상 추구하고 저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게 저도 생각보다 별로다. 너무 나를 과대평가해서 무리하면 결국엔 육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라톤이라고 엄마분들은 말씀드려요. 오래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일도 이런 활동도 오래 해야 되는 유튜브도 오래 해야 되는 거라서 무리하면은 결국엔 제가 저를 알잖아요. 툭 꺼질 걸 알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제 동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살펴보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가 정말 두 개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내적 동기, 외적 동기 하잖아요. 최소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있어요. 내가 이게 진짜 좋던가 아니면 돈을 많이 주던가. 맞죠? 네, 사실 맞잖아요. 네, 저희도 맞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다. 근데, 네. 근데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끌려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지 말자. 그래야지 길게 가고 그게 결국에는 상대방한테도 그게 좋은 거다. 애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육아과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에너지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에너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선생님의 삶의 목표는 뭐냐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방금 돈이라고. 저는 삶의 목표가 딱 그건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돈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 있고 그래야지 먹고 살고 그럼요. 키우니까 당연히 네. 다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적인 그런 목표나 동기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자유인 것 같아요. 저는 자유를 너무 중요시 돈보다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유가 좀 억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돈을 많이 주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유를 선택해요. 근데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럼 돈을 선택해요. 어쩔 수 없죠. 네. 네. 왜냐면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자유가 더 많아지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오늘 마치 무릎팍도사 스타일처럼 정신과 의사들을 이렇게 만나러 오셨으니까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 고민. 말씀해 주시면 양 옆에 앉아 계신 도사님들께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지금까지 아까 저 소개를 쭉 드렸지만 지금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는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재미가 없어요. 유쾌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진료실에서 즐겁지 않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방송하거나 이럴 때는 즐겁거든요. 예능이어서 막 재밌고 재밌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좋았지만 하지만 컨텐츠가 아쉬운 게 이제 단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를 갖고 또 초창기 때 제가 한 2012년 13년도에 그때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찍었던 예능식 컨텐츠들을 가끔 올렸는데 그거 관리도 안 하고 그냥 올리기만 했었던 게 있는데 나중에 댓글 보니까 되게 악플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다룬다 하면 공황장애가 웃기냐 왜 지금 MC랑 떠드냐 이런 거 그때는 이제 저가 혼자 정신과에서 MC가 2명 있었거든요. 농담도 많이 하고 이제 재밌게 저는 그때의 컨셉은 좀 이런 심리적인 어려운 거를 문턱을 낮춰서 좀 쉽게 접근해서 좀 이런 걸로 힘들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래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그런 문화가 좀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재밌어서 보다 보니까 관심 가지게 이런 목적에서 만들어서 그때는 좋았는데 유튜브라는 게 이게 관심 있는 사람이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황장애 있는 분이 그 영상을 보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AI가. 네. 그래서 난 힘들어 죽겠는데 웃고 있는 거. 당연히 이해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유튜브에는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거를 마음에 항상 두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하듯이 아주 진중하게 이제 정신과 의사 페르조나로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최근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갔군요. 조심하는 마음이 엄청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조심해서 그렇게 됐지만 또 구독자분들은 그 부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진중하고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위로받는 느낌이고 이런 거가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다들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진료실에서 이런 거 당연히 있죠. 정신과에서도 있지만 제가 예전부터 뭐 음악 좋아하고 뭐 예능 좋아하고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좋아하고 이런 거는 이제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유튜브 정신과에서 안에서는. 하지만 다른 SNS 채널에서는 제가 시시콜콜해요. 육아빠라는 활동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했고. 근데 정신과의사 정모열에서는 그게 억압되어 있는 게 저한테는 내가 지금 이게 좋은가? 여기서 걸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최근의 생각은 뭐 육아빠라는 그 활동명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냥 저의 이런 정신과 의사다운 면이 아닌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면들을 그냥 소소하게 올리는 채널을 따로 만들긴 했는데 그게 저희 고민의 뭐 해결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 시도를 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진짜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게 어떤 재미가 없거나 뭔가 흥미가 떨어지거나 이럴 때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정신과 의사는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상포진도 이제 한 달 전에 갑자기 이제 몸이 무리되면서 이제 온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코로나 시기에 강의가 하나도 없다가 11월에 엄청 몰렸어요. 갑자기 이제 줌으로. 그래서 이제 일을 이제 하나씩 준비하고 이제 밤에 막 준비하고 이러면서 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몸에 무리는 그거였고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거. 그런 고민이 있는 것도 알게 모르게 조금 계속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의 고민을 어느 도사님께서 먼저 허도사님. 도사님들이 좀 자신 없어 보이시네요. 지금 김종 선생님 얘기부터 듣죠. 네. 아니 근데 이미 답을 다 찾으신 것 같아서. 근데 요즘 막 부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캐. 맞아요. 근데 이미 채널을 이렇게 뚫으신 거 벌써 이미 부캐를 만들고 전 거기서 감탄했습니다. 네, 부캐를 벌써 키워나갈 육성할 준비가 벌써 됐구나. 뭐 잡다하게 건드린다고 하셨지만 건드리는 것마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났었기 때문에 이 부캐 역시 무럭무럭 자라나겠구나. 그리고 그게 포션이 이제 전체 삶에서 약간 커지면은 또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거기서 좀 즐거움을 찾고. 최근에 봤던 책 중에는 이제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요한 선생님이 쓰신 오티움이란 책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짜 가슴이 뛰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부캐를 키워나갈 준비하신 게 이제 오티움을 이미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답정너다. 어차피 아무리 조언해봤자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다잖아요. 근데 저도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러네요. 제 마음에 이미 방향이 있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만나들이나 갈등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힘드네요. 근데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사실 부캐 채널 말씀하시기 전에 그냥 떠올랐던 게 만약에 안 하셨으면 그걸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게임 방송 지금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분도 먹방 채널을 그냥 아예 따로 만드시기도 했고 네, 그런 식으로 아예 부캐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그 재밌는 거 쭉 해 나가시면 저는 뭐 이거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채널 안에서 조금씩 변주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으시니까 선생님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 굉장히 안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긴 하지만 위축되고 약간 또 자신 없어지는 측면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뭘 해도 선생님을 좋아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지금 채널 안에서 뭘 하셔도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이쪽엔 정말 에너지도 많이 들고 더 재밌다라고 네, 한다면은 네. 마음은 자꾸 이쪽에 집중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캐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고민에 빠지게 되네. 저는 결국 네. 네, 에너지가 어쨌든 있으셔야 네. 본캐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저는 혼자서 하시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좀 진지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중에 한 명이라든지 주변에 누군가라든지 이렇게 좀 캐스팅하셔서 네. 몸이 아까부터 좀 더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자리 배치 보면 모르시겠나요? 내년에 멤버 한 명 준다고 1년 뒤에 네. 예언하셨잖아요. 네. 아까 또 라이브 하실 때 댓글 있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보니 셋 중에 누가 제일 괜찮냐? 정우영 원장님께 묻는다. 그 와중에 또 챙겼네. 네. 그러네. 네. 자신은 없어서 일단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민해 주시는 걸로. 어쨌든 오늘 진짜 정우영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진짜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을 몇 년 앞서서 걸어간 되게 존경할 만한 멘토 선생님 오늘 만난 것 같은 시간이어서 롤모델이시죠. 네, 정말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또 생각하게 되고 자극도 많이 받고. 저도 네. 말씀 질문 듣고 생각하면서 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힐링 받는 느낌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또 진짜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네. 또 같이 꼭 모시죠. 네. 저희가 재밌네요. 찾아가고 네. 네, 동훈이 혼자 가는 일은 없고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